네,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2심 선고는 다가오고, 내후 외환이죠. 이재명 입장에서. 안에서 쪼우고, 밖에서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위라고 하지만요. 지금 단일 후보죠. 이재명은 민주당의 단일 후보고, 국민의힘의 후보들은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이런 식으로 약간 쪼개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30% 정도밖에 안 되는 30% 초반대를 형성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 내부에서 볼 때에도 불안한 거죠. 그리고 사법 리스크에다가 이 자체적으로 지금 단일 후보면은 최소 40% 넘어야 되는데 과거에 그 문재인이 당선될 때 41.6% 득표했죠. 그 지지율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입니다. 그래서 뿌리치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표 아니에요. 이재명이 이끌고 있는 당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완전히 지지율이 박살이 났습니다. 호남 빼고는 전국적으로 박살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국 정당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번 주에 국민의힘의 5패 1무를 했습니다. 5패 1무. 제대로 이긴 적이 없어요.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 지지율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30대 초중반 30%가 안 되는 것도 있었죠. 근데 이재명과 국민의힘 대권 주자의 그 양자 대결을 하면은 많이 예전보다는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계속 진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이번 주 여론조사 6개 정당 지지율을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어요. 첫 번째, 한국갤럽을 보겠습니다. 한국갤럽 보면은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8입니다. 여론조사 공정을 보면은 파이낸스 투데이가 의뢰했죠. 국민의힘이 48.2, 민주당이 39.2%입니다. 그리고 전국 지표조사 MBS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6입니다. 조원 CNI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44.2, 민주당이 41.0입니다. 여론조사 공정의 결과를 보면은 페네마이크가 의뢰했죠. 국민의힘이 45.9, 민주당이 38.7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죠. 리서치 비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40.2, 민주당이 40.2입니다. 이건 비겼죠. 근데 이 6개의 여론조사 중에서 한 번 비기고 나머지 5개는 졌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많이 졌어요. 여론조사 공정이 했던 거 48.2 대 39.2 이거는 9%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조사도 오차범위 내에서 나기는 하지만은 이게 자꾸 반복이 되죠. 그러면은 오차범위 내라도 이거는 굉장히 일관성 있게 국민의힘이 이기고 있으니까 정확도가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확실히 국민의힘이 전국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은 본인 자체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본인이 이끌고 있는 이 회사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고 주가가 폭락하는 겁니다. 자, 1무 5패죠. 여론조사에서 자꾸 이게 지면은 눈치가 더 보이는 거예요. 특히 제가 강조드리는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입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이 전국적인 여론조사 기관 아닙니까? 좀 이게 공신력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좀 돈을 많이 들여서 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39대 38로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 조국이가 깜빵에서 편지까지 쓰고 있죠. 지금 이재명이 돼야 본인을 사면시켜준다. 이런 지금 희망이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거 위험하거든. 조국이가 깜빵 안에서 신문을 볼 수 있잖아요. 신문하고 TV 볼 수 있죠. 이것만 봐도
야, 이거는 위험하다. 에? 여론조사 계속 보니까 위험해. 그러면서 이거는 51대 49 싸움으로 한쪽 정당이 이기는 싸움이다. 근데 이거는 이재명이 51대 49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조국에 봐도. 뭐야, 30%대 초반이야? 야, 이거 국민의힘 단일 후보 나와서 보수 결집하면 우리 또 지겠는데? 그러면 나 깜빵 2년 꼬박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조국은 자신이 살 길이요. 조국이 SNS 이거 키보드 하고 여기 휴대폰 보고 이거 글 올리고 이걸로 그 맛을 사는 사람인데, 예? 이거 손가락질 못 움직이니까 얼마나 지금 답답하겠어요. 예? 깜빵이 갇혀가지고. 아니, 뭐, 팔굽혀펴기하고, 스쿼트하고, 이 뭡니까, 이거, 예. 이 철봉도요, 하루 이틀이지, 지겨워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로지 방송 보고, 뉴스 보고, 희망만 지금 바라보고 있을 건데, 어떻습니까? 예. 이거는 이재명이 살아올 것 같지 않거든. 이재명도 죽고, 본인도 2년 그대로 그냥 살아야 되겠고, 그리고 사면도 못 받겠거든. 그러니까 지금 조국은요, 이재명이 조기 대선에서 되고, 이재명이 자기를 사면시켜줘서 깜방에서 한 1년 안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본인도 강성 좌파로 활동하다가, 또다시, 그 다음 몇 년 뒤에 사면받고, 그 다음번 대선은 내가 나가서 대통령 돼야지. 이 꿈에 쩔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이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큰일 나겠거든. 그러니까 옥중에서 51대 49 싸움이니까 좀 제발 뭉쳐달라. 이런 식으로 옥중 편지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요,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려고. 자, 박스권에 계속 이재명이 갇혀있고, 당은 택도 없이 계속 연전 연패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도 이 힘든 상황에서 2월 말 결심 공판하고 3월 달에 2심 결과가 나온다면은 본인도 지금도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데 완전히 이재명은 아웃될 걸로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조기 대선이라는 이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는데요. 좌파들은 그게 당연시 생각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50%또 나왔죠. 또 찍었죠. 자, 거듭해서 50%를 찍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자기들이 구린 것도 자꾸 나오고 있는데, 별하하님 감사합니다. 자기를 구린 것도 나오고 있는데, 예. 헌재가 8대0 가능할까요? 뭐 8대0 얘기하는데 택도 없습니다. 자, 이거는요, 헌재가 저는 5대3 내지 4대4로 그렇게 결론 날 거라는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징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그 고난쟁이 있죠. 고난쟁이. 예, 마흔역 미임명에 대한 고난쟁이. 이거 가지고 결정을 내리다가 2시간, 선고 2시간 전에 극적으로 이게 연기가 되고 따로 기일이 잡혔어요. 그때 내부에서 분명히 반발이 굉장히 셌던 겁니다. 그 반발이요, 한두 명이었으면 연기가 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반발이 한두 명이었으면 연기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서너 명 이상 반발이 있으니까, 서너 명 이상 반대하면은, 그럼 대통령 살아가니까, 문영배 쪽이, 이미선과 문영배 쪽이, 양보한 겁니다. 이게 큰 징표예요. 내부 반발이 최소한 3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징표를 보겠습니다. 바로 방통위원장 4대4로 결론난 거죠. 자, 이 두 가지 징표를 볼 때 헌재가 민주당이라고 나오네요. 민주당에 좀 기울어져 있지 않나라는 의심받는 이런 헌재가요. 이재명을 도와주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는 이 헌재가요. 내부에서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6대2 같으면은 그냥 그러지 말고 8대0으로 갑시다라고 설득을 할 수 있는데 5대3 되죠? 그러면은 그대로 표결하면은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헌재가, 뭐지, 이거? 우리가 주도해서 가서 한 명만 꼬시오면 되는데, 이게 녹록지 않아요. 그러니까 헌재가 지금, 기일도 그러니까, 추가를 더 잡아주고 그러는 겁니다. 18일자에 기일을 추가로 잡더니, 어떻습니까? 20일자에 또 기일 잡았죠. 그리고 또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헌재가 일치 단결된 이 이재명 살리기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시간 전에 이 결정을 연기할 만큼, 선고를 연기할 만큼 내부에 3명 이상은 반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예. 헌재의 이 불공성에 대해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싸우니까 효과 있다 그랬죠. 싸우면 결과가 있다 그랬죠. 지금 헌재 문영배 계속 공격당하고 있어요. 최근에는요, 배우자 부동산까지 거의 파멸을 당하고 있어요. 요거 제가 따로 오늘 방송을 할 겁니다. 한 다음 방송 정도에 이 문영배 배우자 부동산 문제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계속 문영배가 요새 뭐 행범방부터 해가지고 공격을 당하니까 이 내부에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8명 체제 내에서요, 문영배가 다른 재판관들한테 쪽팔린 거죠. 눈치가 보이죠. 헌재 소장 권한대행으로서의 권위가 떨어진 거예요. 권위가 떨어졌다니까요. 자, 최근에 헌법재판소 마치고 휴정할 때 헌법재판관들이 이 좌우로 흩어지는 모습이 보여요. 문영배가 가운데 있고, 제가 사진 보여드릴 건데, 정영식 재판관 쪽하고, 저쪽 이미선 쪽하고 좀 갈라지는 모습이 보여요. 그것만 봐도 어느 정도 기류가 보여요. 그래서 내부에서 권위를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대하고등학교 15기 그 카페, 거기에 올라온 음란물 때문에, 거기에 음란물 올라온 카페에서 오랫동안 댓글도 달고 했던, 뭐 친분 관계로 댓글도 달고 했죠. 밥 먹었냐 이런 식으로, 밥 먹자 이랬던 이 문영배이기 때문에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음란 게시물이나 이런 걸 올릴 때 왜 말리지 않았냐, 거기에 왜 탈퇴하지 않았냐, 이런 최소한의 이런 비판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판사들이 기본적으로 이 품위 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판사님들은요, 이게 이 가오가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판사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서부지법이 권위가 떨어지니까 담장이 그냥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문영배가요, 야동 카페 때문에, 동문들과 함께 가입되어 있던 그 카페 때문에 완전히 그냥 가오라는 게 없어요. 판사로서의 품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자기가 가장 역할을 하고자 했으나 정영식 재판관이나 이런 분들이, 점잖은 분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너 XX네 하면서 완전 깔아뭉개겠죠. 그러니까 문영배는요, 헌재 내부에서 그게 지금요, 초기만큼 힘을 쓰지 못해요. 초기에 탄핵 프레임에 다 휩쓸릴 때 같이 헌재도 휩쓸렸기 때문에 절차적인 부분도 인정해주지 않고 막 넘어갔죠. 그때만 해도 8명 대법원이 좀 같이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분위기 보면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헌재 내부가 지금 한쪽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헌재 내부가 갈라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하고 지지율이 우리가 이기고 계속 국민의힘이 이기고 대통령 지지율 계속 50% 찍고 이러면요, 헌재가 힘을 못 씁니다. 헌재가 저쪽으로 일치 단결하지 못해요. 저쪽으로 지금 갈라다가 3명 정도는 최소한 이거 아니냐,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날리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반발이 있는 겁니다. 절차적 정당성, 내용상 저들의 허위 증언,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헌재가 지금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있어요. 2명만 우리 쪽이었으면은 헌재가 이러지 않아요. 선고 연기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힘으로 몰아붙이겠죠. 근데 최소 3명이 반대하니까 헌재가 지금 내부에서 문영배 이미선 우리법 연구회 쪽으로만
완전히 쏠린 게 아니고 반반씩 지금 나누어져 있다. 제가 볼 때는 4명, 3명, 나머지 1명 정도가 왔다 갔다. 이러지 않나. 그 한 명이 우리 쪽으로 오면은 또 4대4.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왕, 할 거 제대로 좀 해가지고 우리가, 무정배의 이 권위를 더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헌재 내부에서, 무정배는 우리 그 재판장으로 취급하지 말자라는 심리적인 그런 반발감이 생기도록 우리가 음란물 관련 공격, 그리고 배우자 이 김해 부동산 관련 말이 자꾸 나오거든요. 요거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공격은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5연패, 1무 5패, 이런 CEO, 이재명의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지금 광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죠. 광주에서 또 전환길 강사가 나와서, 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광주에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거기서 또 불이 또 켜지면요. 야, 광주에서 불이 켜진다? 이거는 뭐, 대세가 끝난 거겠죠. 자, 이러한 헌재의 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죠. 근데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있죠. 그거를 촉발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홍장원입니다. 홍장원, 곽종근, 투톱이 지금 처음에 프레임 걸었다가 지금 완전히 박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악질이 누굽니까? 홍장원입니다. 자, 윤상현 의원이 이 홍장원을 상대로 야누스의 얼굴이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죠. 검찰은 야누스의 얼굴, 홍장원을 즉각 수사하라.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감춰지고 진실이 사라진다. 라면서 공세를 높이고 있어요. 자, 홍장원의 증언과 증거가 기획이고 조작이었다는 합리적인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자, 홍장원의 증언은 처음부터 삐걱대고 있다라는 얘기를 윤상현 의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홍장원이가요, 자기가 공격을 당하니까 조태용 국정원장을 상대로 거짓말이라면서 CCTV를 자신의 동선에 맞춰가지고 초단위로 공개하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윤석열 의원이 그냥 한마디로 귀싸대기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야누스의 얼굴에다가 귀싸대기를 날렸어요. 홍장원을 즉각 수사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홍 차장과의 통화에서 체포조를 말한 사실이 없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증언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쓰인 메모도 원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조태용 원장의 증언에 의하면 홍 차장의 증언과 메모가 기획됐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조 원장은 홍 차장의 메모는 자신도 탄핵 심판에서 처음 봤고 메모를 원장 공간 앞에서 작성했다는 말을 듣고 CCTV 까보니까 그 시간에 홍 장원은 사무실에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증언했죠. 그리고 메모를 다시 작성했다는 홍 차장의 보좌관 설명도 다르다. 보좌관은 포스트 잇을 받아 작성했는데 이후에 누군가가 가필했고 메모도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홍 차장의 메모 작성 경위가 허위일 가능성이 크고 이것은 조작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홍 차장은 최초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대통령을 내란 수계라는 프레임이 덮이도록 그렇게 촉발시켰던 장본인입니다. 근데 그 증언과 증거가 기획되고 조작됐다는 합리적인 의혹이 강하게 제기가 된 거죠. 자,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감춰지고 진실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을 향해서 즉각 홍 차장을 소환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장원이가요, 이 국정원장을 향해서 한번 발끈했다가 이 옆에 있던 이 윤석열 의원에게 크게 한번 두드러 맞은 행태입니다. 자, 오늘 메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108명이죠. 저쪽이 192명입니다. 총 300명의 이 국회의원 중에서 국민의힘이 108명인데요. 자, 국회가 해산돼가지고 민주당이 힘을 못 쓰게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럴 방법이 딱 하나 있다고 해요. 뭡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 108명이죠. 전원이 사퇴해가지고 국회가 정족수 미달로 입법 기능을 못하도록 하자. 그러면 이상한 뭐 특검이든 뭐든 뭐 탄핵안이든 못하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는요, 자유대한원로회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면 국회의원 108명이 전원 사표를 내서 국회를 해산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마지막 임무라는 거죠. 자, 국민의힘은 자유우파 정당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국민의힘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가짜 우파 정당으로서 국민들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다. 108명 전원의 사퇴를 촉구했어요. 자, 이 원로회의는요,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투쟁하지 않고 좌파의 공세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녔다. 자당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오히려 동조도 했다. 기회주의, 무책임, 웰빙주의에 빠진 국민의힘은 더 이상 자유우파를 대표하는 정당이 아니다. 사이비 우파 정당이라면서 날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때보다 나약하고 무기력하다. 민주당의 폭주를 막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우파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유우파 국민을 배신한 가짜 정당이라면서 아주 날선 비난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 여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애국 시민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정통성이 있는 새로운 자유우파 정당을 탄생시킬 것임을 선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특히 헌법 41조에 국회는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돼야 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이 전원 사퇴하면은 의원 정족수 200명에 미달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어떠한 국회 활동도 할 수 없고 22대 국회가 문을 닫는다. 그러니까 마지막 비상수단으로 대통령 탄핵되기 전에 마지막 비상수단으로 108명 전원이 사퇴를 해라고 얘기한 겁니다. 야, 이거 신박하네요. 108명이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거 민주당이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긴 하네요. 지금 뭐 정부도 대통령이 이렇게 돼 있고, 예? 국힘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전원 사퇴해버리면은 국회가 완전히 끝나는 거네요. 국회가 없어지네요. 이 방법은 극단적인 방법이네. 극단적인 방법. 근데 헌법에 있는 규정이니까요.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200명이 안 되는 국회는요, 국회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해산된 겁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이 국회 해산을 강조해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은 온 신경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이 가 있죠. 그런데 이 탄핵 심판이 계속해서 이 반칙성으로 진행되어 왔어요. 패당되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서 제대로 된 심리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싸워가지고 두 번의 추가 심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싸우면 싸우는 족족 얻습니다. 자, 그리고 문영배에 대한 정말 얼굴도 못 댈 행본만 이야기가 터지고, 그리고 문영배의 과거 구린 부분, 업무 시간에 88번에 걸쳐서 직무유기성, 사적인 취미생활을 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업무 시간에, 행본방 카페에 글을 올린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우리가 계속 공격할 때, 어떻게 됩니까? 문영배는 꼬리를 낮추는 겁니다. 문영배는, 이 눈치를 보고, 이 반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더 힘을 내가지고, 특히 문영배를 좀 이렇게 까면 깔수록 문영배가 찌그러지고 눈치를 보는 겁니다. 자, 지금 한 가지 중요한 소재가 있죠. SNS에서 우리 젊은 2030들이, 역시 대단합니다. 문영배의 이 배우자의 이 부동산 투기라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의혹제기 수준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음번 라이브에서 상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광주에서 지금 전환길 연설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촉촉 모였습니다. 여기 광주에서 큰 불길이 번져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의 열망이 퍼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자, 이번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